오후 4시입니다. 참 애매한 시간이지요. 점심을 먹기엔 너무 늦었고 저녁을 준비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 그 어중간한 시간에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집안의 공기가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마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 혹은 슈퍼마켓 계산원과의 짧은 인사가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해가 길어져서 창밖은 아직 환한데 집안은 벌써 어둑어둑해지는 기분. 불을 켜자니 유난 떤다 싶고 그냥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주인공 영순 씨의 하루도 그랬습니다. 영순 씨는 올해 68입니다. 아직 정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이 비 올 때마다 시큰거리는 것만 빼면 혼자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가끔 오는 손자 녀석 용돈 쥐어주는 낙으로 살만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삶이라는 게 참 얄궂습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평범한 날 예고도 없이 툭 하고 균열을 만드니까요. 영순 씨에게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집이 조용했습니다. 영순 씨는 콩나물국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붓고 있었지요. 가스불을 켜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천장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는 기분. 하는 소리도 채 나오기 전에 영순 씨는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니 어지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허공에 붕 뜬 기분.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입니다. 민호. 평소 같으면 아들 왜? 하고 반갑게 받았을 텐데 영순 씨는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리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내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며칠 뒤에나 발견될까? 그 짧은 순간 영순 씨의 머릿속을 스친 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드디어 온 걸까? 결국 영순 씨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걱정이 된 아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순 씨를 보고 기겁을 했지요. 그렇게 끌려오다시피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석증 초기 증상 같네요. 영양 섭취 잘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 그 말이 영순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앞장서 걷던 아들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화가 난 듯한 목소리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밥 좀 잘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냉장고 보니까 김치랑 물밖에 없더만.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 진짜? 아들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영순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화내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되어서 속상해서 나오는 화라는 걸 알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입맛이 없어서 그랬지. 영순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아프면 바로 전화를 했어야지. 내가 회의 중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10년은 감수했네. 엄마 때문에. 그 말이 영순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바쁩니다. 회사에서도 위태위태한 직급이고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 걸 영순 씨는 압니다. 그런 아들에게 오늘 하루 휴가를 쓰게 만들고 병원비까지 내게 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던 영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보호자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구나. 평생 자식의 뒤를 봐주던 등판이 이제는 자식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구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찌긴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자식이 걱정해서 던진 투박한 말 한마디에 고마움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밀려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순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라는 말이 마치 이제 늙어서 쓸모가 없어졌네라는 말처럼 들려 혼자 입술을 깨물었던 적 없으신가요? 아들은 죽을 사다 놓고 내일 또 전화할게라며 급히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이 사다 준 죽을 식탁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따뜻한 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잘 들어지질 않습니다. 목구멍에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영순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물건들,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이 썼던 가계부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날따라 왜 그게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연이겠지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영순 씨는 30년 전 1995년이라고 적힌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 시절 영순 씨는 지금의 아들 민호만 한 나이였고 민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가계부 귀퉁이에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민호 학원비 20만 원. 이번 달도 마이너스다. 시어머니 약값. 형님네는 모른 척한다. 내가 죄인이지. 친정 엄마가 김치를 보내주셨다. 택배비 아까우니까 보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울먹거렸다. 영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택배비 아까우니까 보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친정 엄마는 굳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터미널까지 가서 김치 박스를 붙였습니다. 영순 씨는 회사 일에 집안일에 치여 신경이 날카로웠던 때였죠. 전화기를 붙들고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사 먹으면 된다니까 왜 자꾸 보내? 그 돈이면 고기를 사 드셔. 왜 자꾸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 그때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 미안하다. 그냥 햇김치가 맛있게 되어서 너 입맛 없을까봐. 오늘 아들 민호가 했던 말이 30년 전 영순 씨가 엄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걱정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짜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돌멩이. 영순 씨는 가계부를 덮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내가 던진 말에 엄마도 오늘 나처럼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밥을 물에 말아 드셨겠구나. 짐이 되기 싫어서, 딸에게 배 끼치기 싫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외로움도 숨기셨겠구나. 그때 아프고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마음 없으셨나요? 부모님께 모진 말을 내뱉고 뒤돌아서서 후회했던 밤, 혹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약국을 찾아가던 그 서늘한 저녁.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만 골라 하게 되는 걸까요? 그때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꺼내어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수는 우산을 쓰고 어딘가로 향한다. 며칠 동안 영순 씨는 아들의 전화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응. 잘. 바쁘지? 끊어라. 짧게만 대답하고 서둘러 끊었지요. 그리고 혼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비우고 옷가지들을 헌옷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영순 씨가 향한 곳은 동네 외곽에 있는 요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아직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또 쓰러지면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미리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 내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때 자식에게 짐 덜어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있어도 어깨가 다 젖을 만큼 거센 비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는데 건너편 상가 처마 밑에서 낯익은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에게 우비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칭얼거리고 엄마는 힘에 부치는지 아이 엉덩이를 툭 때리며 소리칩니다. 가만히 좀 있어. 엄마 힘들다니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젊은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내 아이를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옷으로 비를 가려주며 빗속으로 뛰어갑니다. 영순 씨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힘들다고 소리치면서도 결국은 제 몸 젖는 줄 모르고 자식을 감싸 안는 저 마음. 저게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해 소리치던 아들 민호의 마음도 결국은 저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화를 낸 건 엄마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엄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30년 전 영순 씨가 친정 엄마에게 화를 냈던 것도 엄마가 늙어가는 게 무섭고 속상해서였던 것처럼 말이죠. 바보같이 내가 왜 이제야 알았을까? 영순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밥을 먹으러 오라 그래? 비도 오는데. 투덜거리며 들어온 아들은 옷이 반쯤 젖어 있습니다. 영순 씨는 수건을 건네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과 된장찌개가 차려져 있습니다. 너 좋아하는 거 했어? 앉아라. 아들은 쭈뼛거리며 식탁에 앉습니다. 몸은 좀 어때? 병원은 다시 안 가봐도 돼? 여전히 퉁명스럽지만 그 속에 깔린 걱정을 이제 영순 씨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영순 씨는 밥그릇 뚜껑을 열어 아들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 아들이 숟가락을 멈칫합니다. 겁먹긴 누가? 내가 화내는 거. 엄마 미워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엄마가 늙는 게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랬으니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국물만 떠먹습니다. 영순 씨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숨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짐작을 못했구나. 우리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밥이나 따뜻할 때 먹자. 아들의 고개가 점점 숙어집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늙는 게 싫어. 그냥 예전처럼 강한 엄마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작아지니까 내가 못나서 엄마 호강도 못 시켜주는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아들은 결국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순 씨는 그런 아들의 손등 위에 주름진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손등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들이 빗소리와 함께 집안을 채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영순 씨는 여전히 늙어가고 아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미안함이라는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맙다, 고생했다,
내 마음 다 안다는 그 한마디. 그때 삼켰던 그 말을 지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영순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적막함은 아닙니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사온 과일이 채워져 있고 거실에는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영순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습니다. 오늘은 밥을 물에 말지 않았다. 아들과 따뜻한 밥을 먹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늙어봅니다. 그래서 서툴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숨고 부모가 떠날까봐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툰 몸짓들이 결국은 사랑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여기 있다. 조금 힘들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좋다고 말해보세요. 가족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관계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밥상은 어땠나요? 혹시 식은 밥을 혼자 드시진 않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전화에 바쁘다는 핑계로 퉁명스럽게 대꾸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영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작은 화면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힘든 것일까요? 네, 힘듭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견딜 만한 것 또한 삶이겠지요. 스스로에게 따뜻한 안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오늘 하루도 참 애쓰다 하고 말이죠.